분양에 대한 문제들이 좀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잔금을 이제 조건부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실거주를 하게 만드는 영역이 되었으니까 하급지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아파트는 망고쌤. 사실 뭐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력한 대출 규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강력한 대출 규제 어질어질한데 우리가 항상 어질어질하지 않았나요?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확대하는 창의성들이 많이 발휘가 돼요. 야, 6억이라는 단어. 야, 옛날에는 15억, 9억도 아찔했는데 지금은 대출의 총량 규모가 6억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것들은 기존의 거를 응용해가지고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해당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고가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요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어요. 왜냐면은 6억이라는 단어가 6억까지 대출해 줄게. 근데 내가 30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한 15억 정도 있었어. 그런 사람은 30억짜리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의 어려움이 생긴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6억이라는 것 때문에 분양에 대한 문제들이 좀 생긴 거죠. 분양. 예, 왜냐하면은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잔금을 이제 조건부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실거주를 하게 만드는 영역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돈이 많이 없으면은 잔금도 못 치르잖아요. 6억까지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하급지도 피해가 있어요. 뭐냐? 심리적 피해. 사실은 물리적 피해는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8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 대출이면은 피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실거주를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6억까지 되는데 LTV를 70% 적용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선 일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이 딱 나온다고 하면은 겁부터 먹어요. 내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을 조금은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을 하급지나 중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예, 그때 사실은 이번에도 뭐 집값이 뭐 좀 둔화가 되었다 했는데 뭐 0.02% 둔화된 거잖아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는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락이 아니라 둔화잖아요. 이번에? 예. 이번에 0.02 정도가 떨어졌다, 뭐 0.5에서 0.48로 떨어졌다, 뭐 이런 조금만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파리 대책 때는 거의 뭐 0.4가 떨어져 버리고 0.3이 떨어지고 엄청나게 위축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대구에 있는데, 나 이제 집이 4채가 있는데, 대구에 3채가 있는데, 이 집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큰일 났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이 되지 않고 투기과열 지역만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세금을 관장하거든요. 투기과열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세금의 중과, 양도세 중과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레 겁을 팍 먹고, 큰일 났다. 나 이거 팔면 이제 세금 중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급지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급지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네. 그리고 고가 주택을 다 기수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양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가격 기준으로 3분의 2 이하. 5분의 3분의 2하. 3분의 2 이하는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이 될 수 있지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뭐 정책 모기지론도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 자체도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워딩을 보니까 정책 모기지론을 좀 줄이겠다. 줄이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기금으로 조금 돌리겠다 했거든요. 그 돈을 좀 줄인 돈을. 그 말은 뭐냐면 공공은 확대하겠다. 너희들 나 공공에 등기대.
공공에서는 열심히 공급해줄게. 근데 요건 좀 축소할게. 민간에서 사는 건 좀 축소할 테니까 너희들 공공만 좀 따라와라는 워딩으로 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좀 안타까운 거래를 조금은 제한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워딩과 정책들이 많아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위축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구분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물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조금 눈을 낮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과감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회다, 오히려. 기회죠. 저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2019년하고 비슷하다. 19년에 그때 15억 이하 대출 막아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 12, 16 대책도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들이 같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지금도 사업자 대출 막으려고 하고 있죠.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뭐 15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 9억 이상이 되면은 분양 중도금 안 된다. 9억 이상이 되면은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한다. 그러니까 와, 파격적이다. 와, 그러면서 심리도 둔화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PT를 한번 좀 보시면 얘기를 하면요. 오, PT. 네. 근데 어디 여기? 첫 번째 거,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규제가 왜 약발이 없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결론은 약발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6월 27일 대책의 6억 대출 규제 약발 통했나? 예.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뚝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거래량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신문이 저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조금 된 건 맞지만은 사실은 심리를 보려면은 호가를 봐야 되잖아요. 호가를 우리 망고생이면 데이터로 그걸 다 분석을 하면 저는 노가다를 합니다. 대표 아파트들을 전부 다 호가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그건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가 뚝 떨어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오늘 안 가져왔지만은 한 2달, 석 달 뒤에 이 그 12, 16 대책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죠, 가격이. 그렇죠. 예, 가격이 올랐고 급등을 하는 시기에 왔고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바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규제가 있었어. 3월 달에 있었어. 4월 달에 거래량 확 떨어졌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폭락문제 이제 끝났다라고 했지만은 규제와 별개로 상급지들은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일어났죠. 그러면 627 대책은 또 어떻게 될까? 규제를 했죠. 근데 그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의 약발들이 언제까지 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브레이크는 잡을 수 있다.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수요들이 있는 걸 잠시 막았으니까. 근데 이 브레이크를 잡은 게 누적 수요, 적체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틈만 있으면은 비집고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로 뭐 1216 대책, 토호제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전부 다 뭐 금방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1216 대책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했지만은 그때도 획기적이었지만은 그게 가격이 눌려있는 시간들이 얼마 있지 않았다. 왜냐면은 모멘텀이 올라오는 모멘텀이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올라오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라는 게 1216 대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규제를 싸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78년도까지 뭐 지금 보면은 땅값이 48% 올랐습니다. 쭉 떨어지죠. 이제 오일 쇼크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80년대. 그리고 쭉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쭉 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항상 규제를 했는데 이 규제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7년도도 이때는 뭐 너무 옛날이지나 근데 분위기도 똑같고 강경책도 똑같았어요. 한번 보시면 실례로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옛날 신문들을 했는데 난로 취소는 집값, 땅값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대로 계속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요. 11월 29일 날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으로 부당이득에 대해 강력 징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규제를 해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가 15일 만에 10배 이상 오른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규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유동성이라든지 개발 호재로 돈이 투입되어지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막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